예, 오늘은 저희 기획 영상 시리즈의 시간입니다. HBM의 발열을 원천 봉쇄하는 마이크로 채널 및 인베디드 냉각 테크 세미나를 저희가 9월 23일 날 개최를 합니다. 강남의 한국과학기술회관 중회의실에서 열리는데요. 지금 이제 그 AI 시대로 접어들면서 이 열을 어떻게 방출을 잘 해낼 것인가, 잘 시킬 것인가에 대한 여러 가지 논의들이 되고 있습니다. 데이터 센터 전체적인 어떤 열에 대한 문제, 그리고 안에 들어가는 서버 렉에 대한 열을 빼는 문제, 또 심지어는 칩도 안에서의 어떤 열을 빼는 문제, 특히 이제 HBM이 한국에서 잘하는 것이 HBM 메모리인데, HBM도 이제 쌓고 이제 또 쌓는 것도 하이브리드 본딩으로 직접 붙이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열 배출에 대한 어떤 굉장히 그 심각한 어떤 우려들이 있는 상황인데, 그거에 대한 얘기를 릴레이로 저희가 소개를 좀 해보겠습니다. 한양대학교 에리카의 신상훈 교수님을 모셨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교수님 한양대 오신 지 얼마나 되셨습니까? 이제 6개월 됐습니다. 6개월 되셨죠. 그 전에 어디 계셨어요? 저는 테슬라에 있었고요. 테슬라에? 네. 바로 직전까지 한 테슬라를 3년 정도. 그 전에는 또 어디 있었어요? 그 전에는 애플에 있었습니다. 네. 아, 그렇군요. 네. 그 전에는 또 어디 계셨습니까? 그 전에 인텔에 있었고요. 네. 그 전에는 또 어디 있었어요? 그 전에는 IBM 그 TJ 왓슨 연구소에 있었습니다. 이야, 그 반도체 쪽에 아주 유명한 회사들은 다 거치셨네요. IBM, 인텔, 애플, 네. 테슬라까지. 네네. 근데 아직 안 가본 데도 많이 있죠. 아, 그렇군요. 네. 아니, 이게 지금 학부는 한국에서 하셨는데, 네. 지금 석박사는 미국에서 하셨어요? 석사는 일본에서 했고요. 아, 일본에서 하셨고요. 네. 네. 그리고 박사는 미국에서 했습니다. 미국 어디서 하셨습니까? 저 퍼듀 대학교라고 네. 그 인디애나 옥수수 밭 안에 있는 학교에서 전공을 뭘 하신 겁니까? 저는 그 전자공학으로 쭉 학부 때부터 석사 박사까지 계속 했었고요. 네.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제 박사학위는 반도체에서 열이 어떻게 나왔을 때 그게 패키지 프론엔드부터 패키지 그리고 시스템까지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신뢰성에 그걸 주제로 박사 논문을 썼습니다. 그렇군요. 이 주제하고 딱 맞는 어쩌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아요. IBM, 인텔, 애플, 테슬라에서는 그러면 지금 뭐랄까요, 학위 논문에 걸맞는 어떤 일을 이렇게 하셨습니까? 네, 비슷한 주제로 계속 했고요. 네. 어떻게 보면 가장 주제적으로 조금 달랐던 거나 그런데 아니면은 그 조금 작은 분야였다고 생각하는 것은 인텔이었었고, 네. 그 외에는 점점점 더 넓어지다가 네. 테슬라 때는 제가 안 해본 것들도 한 20-30% 정도 이상 있었던 분야라서 네. 뭐 스스로 공부를 해야 되는 일도 많이 있었습니다. 자율주행용 2.5D AI SoC 패키지와 도조, 지금은 이제 도조 뭐 안 하겠다고 뭐 하긴 하던데, 도조 3D SoC 코어스로 하는 거 그거 개발 총괄을 맡으셨어요? 그거보다도 그 앞에 말씀드린 그 자율주행 컴퓨터 쪽을 네. 더 많이 했었습니다. 아, 그래요. 애플에서는 여기 아마 M1이 들어간 것 같은데. 네, M1, 네. M1 프로 네. 그리고 거기에 관련된 걸 했었습니다. 그 2020년에 입사를 해서 네. M1 출시, M1하고 M2까지 네. 이제 하고 네. 이제 테슬라로 이직을 했었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왜 네. 한양대 교수님으로 왜 오시는 겁니까? 되게 좋은 회사들, 물론 한양대도 되게 좋은 곳이긴 뭔가 하지만. 저기 프로덕트는 재밌는 것들을 많이 해봤었는데요. 네. 아무래도 테슬라는 되게 소규모로 일하게 되고 제 스콥이 되게 많이 넓어졌었어요. 신뢰성 엔지니어로서. 그러다 보니까는 되게 여러 가지들을 다루게 됐었고, 네. 프론엔드부터 백엔드 시스템까지 다 많이 배우게 됐었는데, 근데 또 이제 학교를 갈 수 있는 게 시기가 있다 보니까는, 근데 제가 이것들을 다 재밌게 즐기면서 하고 있었는데, 이것들을
남은 커리어에서 어떻게 이어갈 수 있고 또 보람되는 일을 할 수 있을까 생각을 하다가 그런 기회에 또 좋은 기회가 왔었고 그러다 보니까는 학교로 가게 됐습니다. 그렇군요. 이제 한양대에서 네. 구황 양성을 좀 많이 하셔갖고 한양대 학생들이 이제 또 거쳐오신 그런 회사들에 좀 많이 갈 수 있으면 좋겠네요. 그게 제 가장 큰 바람입니다. 그렇군요. 지금 이제 열 얘기를 할 텐데 오늘 이제 AI 시스템에서의 어떤 열 관리, 발열 관리 이 이제 주제로 되어 있는데 어쨌든 근원은 칩에서 이제 열이 나니까 이게 렉으로 퍼지고 또 렉에서 열이 많이 나니까 데이터 센터 전체적으로도 열이 많이 나니까 뭐 공조라든지 이런 거에도 이제 투자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 기술도 많이 개발되고 있는데 사실 지금 적용되는 거 보면 역순으로 되는 것 같아요. 데이터 센터 쪽에서 먼저 공조하는 거, 그다음 렉에서 빼는 거, 예. 칩에서 어떤 열 관리에 대한 거는 어떤 식으로 좀 발전을 하게 될까요? 칩 안에서 열이 빠지는 거는 점점 어려워지고 있는데요. 네. 예를 들어서 과거에는 평평한 트랜지스터, 네. 플라나 모스펫이 있었고, 네. 그리고 채널을 감싸는 핀팻 구조가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는 게이트 어라운드 스트럭처라 그래서 나노 리본 팻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러다 보면은 인슐레이터가 일렉트리컬하게 전기적으로 인슐레이션이 된다면은 사실은 그러한 물질들은 일반적으로 열적으로도 절연이 되기 마련이거든요. 네. 그럴 때 이제 채널을 그런 이제 그 절연막으로 감싸게 되면은 네. 발열이 발생할 수밖에 없고 네. 그러다 보면은 누설 전류가 커지고 그러고 그러다 보면은 열이 잘 안 빠지게 돼서 트랜지스터의 모빌리티가 떨어지고 커런트도 떨어지고 네. 그러다 보면 베리어빌리티 그리고 릴라이빌리티도 신뢰성도 다 안 좋아지게 됩니다. 네. 근데 그래서 이제 제가 그 과거에 학회에서 IDM이라는 학회에서 네. 마지막으로 발표를 했을 때 이것은 열을 सब스트레이트로 빼야 된다. 기판으로 빼야 된다. 기판으로 밑으로 빼야 되는데 네. 그래서 그 기판 물질들을 엔지니어링을 할 수 있다면 혹은 그 지금 핀의 레이아웃을 좀 바꾼다면 네. 혹은 소스 레인에서 컨택 물질이 하이 서멀 컨덕티비티가 된다면 높은 열 전도성을 가지는 물질들을 사용한다면 혹은 또 다른 엔지니어링을 통해서 뺄 수 있다면 좋지 않을까 아니면은 중간에 어떤 층을 패터닝 해가지고 인터페이셜 레이어로서 열을 방열을 시키는 구조가 되면 좋겠다라는 건데 그것들조차 하나하나 도입한다는 게 지금 2나노미터 공정이고 3나노미터 공정을 하는데 전부 다 사실 어렵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게 됩니다. 그렇군요. 지금 HBM에 대한 관심들이 굉장히 많은데 네. 지금 어쨌든 HBM은 그냥 기존에 이제 그 솔더 올려서 이렇게 쭉 올라가지 않습니까? 뭐 8단, 12단. 뭐 그 안에 이제 틈이 좀 있으니까 이제 그걸로도 이제 열이 빠져나가기도 하는데 이제 앞으로 가다 보면은 어느 순간 이제 하이브리드 본딩 가게 되면은 카파 투 카파로 딱 맞붙으면서 이 열이 안 빠져 나갈 것 같거든요. 이렇게 딱 붙어 있으니까. 예. 그런 것도 이제 앞으로 굉장히 문제가 될 것 같고, 예. 뭐, 그 시절에는 어떻게 넘기겠지만 계속 갈수록 열이 많이 나면 칩 안에 뭔가 마이크로한 물기를 좀 만들어서, 물기라기보다는 뭔가 뭐 유체가 흘러갈 수 있는 공간을 만들 거 안에 좀 뭐 물이든 물 아니죠 뭐 이제 뭐 유체 기름이든 뭘 넣어서 열을 빼낸다 뭐 이런 컨셉들이 이제 계속 얘기가 되고 있는 것 같은데 맞습니까? 연구적으로는 그런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근데 그게 상용화 가능성이 좀 있나요? 어떻습니까? 안쪽까지 파고드는 커퍼 투 커퍼 네. 그 하이브리드 본딩을 하고 있는 상태의 안쪽까지는 물길이 갈 수 있는지가 되게 걱정이 됩니다. 일단은 연구를 더 많이 해봐야 되는데요. 네. 근데 제 생각에는 그 커퍼에 한마디로 이제 수로 홀을 만들어서 그 사이로 물길을 지나가게 한다고 한다면 네. 그러면은 그게 몇 마이크로미터나 될 것이며 물이 물길이 네, 물길이 네. 몇 마이크로미터나 될 것이며 그것을 퍼 올리기 위해서 외부에서 그거를 물을 공급해서 펌핑을 해야 될 텐데
그 안쪽까지 그것을 했을 때 그러면은 안에 있는 뭐 시그널 인테그리티, 파워 인테그리티 이런 것들 다 고려를 하고 그러면서도 리스크를 뭐 이제 한마디로 거기서 한 번이라도 물이 터지면 네. 물길이 터지면 지금도 이제 보이드가 이제 커퍼 투 커퍼에서 보이드가 있으면 어떻게 하나 범프에도 보이드가 있으면 어떻게 하나 이런 걱정들이 있는 가운데 네. 그걸 물길을 안쪽으로 지나가게 한다는 거는 네. 상당히 고도의 기술이 필요한 것 같고요. 그렇죠. 아니 저도 그게 궁금했거든요. 지금 물의 공급이라고 얘기하셨는데 제가 그동안 나온 뭐 몇 개 안 되지만 논문들을 이렇게 특히 미국에서는 뭐 이런 연구들을 좀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물을 계속 공급을 해서 또 순환되게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그 안에 물을 집어넣고서는 어떤 그 안에서만 이렇게 돌게 하는 건지에 대한 거는 제가 내용을 보진 못한 것 같거든요. 아마 그렇게 된다면은 이제 물을 돌게 한다든가 펌프가 없다고 한다면은 자연스럽게 돌게 하는 네. 그런 형태가 될 텐데요. 네. 그게 이상 구조로 해서 네. 투페이지로 이제 물을 돌리게 될 텐데 그렇게 되면은 아마도 HBM의 사이즈가 커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있고요. 네. 혹은 외 벽을 타고 이렇게 외 바깥쪽이라도 이제 흐르게 한다고 하면은 그렇게 해서 흐르게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네. 그것은 아까의 이제 커퍼 투 커퍼를 사이로 물기를 흐르게 하는 것보다는 네. 좀 어떻게 보면은 간단한 방법이지 않나. 간단한 방법이지만 안에 있는 열까지 뭐 효과적으로 배출할 수 있을지는 잘 네. 알 수가 그래서 어렵다. 안에 있는 열을 더 이제 배출할 수 있느냐는 배출은 할 수 있겠죠. 연구적으로는. 그런데 그거에 대한 따라오는 신뢰성이 확보가 되어야 하고 그 물질이 되게 안정화된 상황을 이루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지금 테슬라에 계실 때 그 슈퍼컴퓨터용 그 칩 위주로 많이 하셨다고. 네, 그 추론 칩을 이제 자율주행 컴퓨터 안에 들어가는 추론 칩을 했었고요. 거기도 열이 많이 나죠. 거기도 당연히 열이 납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한 열 방출. 지금 기존 시스템에 지금 2나노, 3나노, 뭐 5나노, 10나노 미만으로 됐을 때의 칩들도 열이 많이 나는데 어떤 대책들을 갖고 있고 우리가 측정을 했을 때 열이 어느 정도까지 났을 때 이게 위험하다. 어떻게 빼놔야 된다. 이런 건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일단은 이게 발열은 반도체의 신뢰성, 반도체의 수명을 상당히 이제 가까운 밀접한 관계에 있습니다. 그리고 열 자체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성능도 떨어지게 되고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10도가 올라가면은 뭐 전반적인 신뢰성이 한 이제 2배씩 짧아지게 되는데요. 그것들을 이제 온도를 하나의 그 이제 쿨링 시스템으로 안에서 시스템적으로 그러니까 테슬라 자율주행 컴퓨터에 보면은 외관에 이제 쿨런트가 크게 흐를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되어 있고요. 네. 그리고 그거의 크기를 본다고 하면은 지금 제가 이게 가지고 있는 맥북에 네. 한 4-5개 정도로 겹쳐놓은 정도의 두께가 그렇게 되는 자동차용 컴퓨터가 들어가게 되고 네. 그리고 그 안에는 인포테인먼트를 위한 보드와 그리고 자율주행을 위한 보드가 들어가게 되는데요. 그것을 이제 함께 액체로 리퀴드 쿨링을 하는 거죠. 그래서 항상 최대한 같은 온도를 유지하도록 이제 설계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리고 CPU랑 이제 메모리나 이런 것들은 보통 일반적으로 이제 85도 이상을 가지 않도록 설계를 해야 되고요. 85도. 정션, 예, 그게 85도라는 게 어떻게 보면은 중요한 온도라고 생각을 할 수 있어요. 85도? 일반적인 반도체. 일반적인 반도체. 네. 슈퍼컴퓨터용 그 컴퓨터는 어떻습니까? 추론용 칩은 어떻습니까? 추론용 칩에서는 더 이제 극단적인 케이스를 생각을 하긴 하는데요. 그런데 그렇다 하더라도 항상 이제 성능에 제한을 걸든지 아니면은 어떠한 방식으로든 높은 온도로 올라가지 않도록 이제 제한을 합니다. 일반적인 칩 같은 경우는 85도가 이제 이상 안 올라가게 이제 조정을 한다고 하셨는데 아니면 뭐 그 이상 올라갈 것 같으면 아까 뭐 쿨링 시스템을 더 탑재를 한다든지 뭐 이렇게 하는데 그 이상 올라가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섭니까?
아니죠. 이제 그 펌웨어적으로 보틀렉에 걸리고요. 아, 그러니까 펌웨어적으로 속도를 낮추는 거죠. 알아서. 네, 클락 프리퀀시를 낮추든지 그거 안 낮추면 그냥 타버리는 거예요? 안 낮추게 되어 있지가 않고요. 안에 온도가 뭐 이제 수십 개, 뭐 수도 없이 많이 달려 있죠. 아, 온도 센서가요? 네, 온도 센서가요. 아. 그 안에 그 센서가 그리고 그렇군요. 그 온도를 뭐 측정하는 것들은 뭐 칩 안에 그리고 단순히 저기 NPU 칩만 아니고 뭐 다른 뭐 낸드나 디램이나 모든 다른 칩들에서도 온도 센싱을 하고 있고 네. 거기서 이상이 감지된다고 하면은 네. 그 칩 자체적으로도 펌웨어가 있고요. 그런 네. 메모리 칩 자체적으로도 펌웨어가 있는 거고 그리고 뭐 NPU 칩 안에서도 그런 것들을 다 통제를 할 수 있을 거고 뭐 온도 뭐 과도하게 올라가면 느려지는 거군요. 느려집니다. 그러니까 느려진다라는. 네네. 퍼포먼스가 떨어진다라는. 네, 퍼포먼스가 떨어지는 거죠. 퍼포먼스 떨쳐서 온도를 낮춰야 되니까. 네, 그렇게라도 해야 되는 거고요. 네. 그렇게라도 그런 상황은 오지 않도록 일단 시스템적으로 쿨링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작은 서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군요. 네, 이제 서버 같은 경우에도 장시간 장시간 수명을 확보하기 위해서 반도체 수명 확보하기 위해서 이렇게 오랫동안 이제 돌리게 되는데요. 그것과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까 지금 마이크로 채널하고 이제 순행식으로 칩 안에 이제 쿨링에 대한 거를 여쭤봤는데 말씀 들어보면 좀 아주 먼 뒤의 얘기인 것 같기도 하네요. 어렵습니다. 네. 되게 어렵다. 근데 네. 연구는 계속 일어나고 있다. 예, 연구는 왜냐면은 그게 궁극적으로 이제 왜냐면 열은 초반에 열이 처음에 발열점에서 이제 빨리 퍼지게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일단은 여기서 열이 났을 때 네. 조금이라도 여기서 열 전도성이 높은 물질로서 빨리 퍼뜨려 준다면 빨리 나갈 수 있는 길이 많아지는 거거든요. 네. 그런데 만약에 여기서 열이 고여 있는데 여기에 그러면은 계속 안 좋은 영향을 칩 안에서 다이 안에서 안 좋은 영향을 미치게 되는 거죠. 그럼 칩 수명이랑도 관계가 있는 겁니까? 칩 수명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복합적인 메커니즘이 있는데요. 네. 근데 뭐 핫캐리어, 뭐 BTI, 뭐 네. TDDI 여러 가지가 있는데 종합적으로 한 이제 10도에 두 배 정도 수명이 짧아진다고. 10도에. 10도가 올라갈 때마다 2배 정도 짧아진다. 그리고 뭐 더 이제 뭐 액티베이션 에너지가 높고 낮음에 따라서 좀 달라지긴 하는데 일단은 2배 정도 나빠진다고 그냥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그런 열에 대한 지금 이제 그거는 조금 미래의 일이고 연구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긴 하지만 그럼 현 상태에서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기판 쪽으로 열을 빼야 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게 현재 시점에서는 가장 최신의 방법입니까?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기판이라는 거는 네. 기판을 여러 가지로 이제 할수 있죠. 제가 말씀드린 거는 이제 실리콘 웨이퍼 위에 이제 트랜지스터를 만든다면 네. 그 실리콘 웨이퍼의 서브스트레이트를 말씀드리는 거고요. 네. 그래서 또 그 위에 그 아래에 이제 칩 패키지를 하고 그 위에 이제 팀 머테리얼이나 그 서먼 인터페이스 머테리얼이나 TIM. 그 위에 그 위에 이제 히 스프레더 리드하고 그쪽은 이제 다른 얘기입니다. 그 아래쪽에 실리콘 서브스트레이트 단부터 핫 스팟을 빼줘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네. 네네. 근데 이제 열 빼주는 방법은 양쪽으로 이제 다 많이 빼줘야 되겠죠. 위아래로. 위아래로 빠져야 되는데 일단은 당장에 그 핫스팟을 아주 로컬 핫스팟이라고 하면은 서브스트레이트 쪽에서 엔지니어링을 해가지고 혹은 채널 안에서 약간 드레인 쪽을 엔지니어링해서 그쪽으로 열을 좀 빼야 되지 않나 그런 쪽으로 생각을 합니다. 기존에 우리가 PC 옛날 뭐 얘기긴 하지만 지금도 물론 그렇긴 하죠. 뚜껑 열어보면 CPU 위에 이제 네. 방열판도 달아놓고 어떨 땐 그 위에 또 쿨링 시스템도 달리고 또 네, 어떨 때는 뭐 수냉식도 이제 네, 맞습니다. 방열판에 이제 수냉식 위주로 물도 흘리고 뭐 이렇게 네. 했는데 지금 말씀하신 그 밑으로도 이제 빼기 위해서는 전공정 설계단부터 네. 고려가 되어야 된다라는 그렇죠. 네. 거군요. 네. 그렇게 다 고려해서 합니까? 지금 칩 업체들이. 칩 업체들이 그것을 아마 디자인 룰적으로는 네.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 그래요? 계셨던 곳에서는 다 그렇게 했습니까?
그거는 이제 웨이퍼는 파운더리이기 때문에 네. 파운더리에서 디자인한 다음에 네. 파운더리 안에서 네. 그쪽이 제공하는 아, 그쪽을 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래요. 네. 뭐 예를 들어서 이거 이렇게 좀 밑으로 빠질 수 있게 이렇게 좀 해주세요. 이렇게 하면 그렇게는 아마 안 돼요. 의도를 하면 할 수 있을 거라고는 생각을 하는데요. 네. 네, 하여튼 그럼 그렇습니다. 파운드에 따라서 발열이 잘 빠질 수도 있고 안 빠질 수도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네.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그 파운더리가 어떠한 물질들로 주로 구성을 했는지 아니면 어떠한 서머 인터페이스 엔지니어링에 이제 뭐랄까 시간을 들였는지 노력을 들였는지에 따라서도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과거와 비교했을 때 지금 현 시점에서 이 열의 배출에 대한 어떤 이 숙제를 푸는 것은 과거 대비 계속 어려워지고 있는 것이죠. 과거에도 어려웠고요. 네, 계속 어렵습니까? 과거에도 어려웠지만 네. 이제 과거에는 트랜지스터의 개수가 적었었는데요. 그리고 트랜지스터들이 플라나 트랜지스터라서 그래도 정션 템퍼레처를 낮출 수 있는 밑으로 실리콘 밑으로 서브스트레이트 밑으로 빠져나갈 수 있는 구멍이라는 게 있었거든요. 그리고 그렇게 전력 밀도는 사실은 2000년대 2000년대 초중반부터 거의 최대치에 달했고 그것 때문에 그래서 열이 되게 많이 발생하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옛날에 AMD의 그 유명한 트랜지스터 있죠. 그러니까 유명한 CPU 있죠. 불도저라고 그렇게 있어가지고 그게 엄청 이제 열이 많이 났었던 거고요. 네. 무슨 아키텍처적으로도 문제가 있었던 것 같고 뭐 자세히 모르지만 그래서 그게 문제가 있었는데요. 그런데 그게 열 밀도가 상당히 높아서 온도가 높이 올라갈 수 없었고 그런데 그것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이제 쿨링 시스템이 이제 받쳐줘야 되는데 근데 그런 것들을 받쳐주는 것도 있었지만은 옅은 플라나라서 그럭저럭 넘어갈 수 있었는데요. 이제는 나노와이어 트랜지스터인 상황이고 그리고 어떻게든 쿨링을 해서 같은 시간 내에 AI 컴퓨테이션을 조금이라도 많이 하는 게 지금으로서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이고 AI 시대가 열리면서 그러다 보니까 쿨링 시스템이 더 중요성이 더 강조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칩도 칩 간에서 계속 위안에 한 단을 더 쌓는다거나 한 단을 더 쌓을 때마다 이제 같은 열 밀도를 가지면 또 발열이 더 많이 생기게 되거든요. 그런 식으로 있고 또 다이 사이즈가 더 커지고 혹은 다이를 또 옆에 붙이고 네. 이렇게 하다 보니까요. 단수가 올라가는 것뿐만이 아니고 옆에 붙이는 경우까지 생기니까 그래서 문제가 좀 더 많이 생긴 것 같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좀 관리를 해야 돼? 그게 지금 칩단에서는 당연히 이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뭐 위로도 빼고 밑으로도 빼는 식으로 설계가 이루어져야 되고 그거 받아갖고 뭐 시스템 이렇게 하는 쪽에서도 열을 잘 빼야 되는 이 과제들이 생기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현실적으로는 지금 시스템상에서 열 빼는 거에 좀 더 중점을 두고 지금은 좀 해야 되는 겁니까? 예, 맞습니다. 네. 말하자면 칩단보다는 네. 서버 렉단에서 그러니까 만약에 그러니까 무제한으로 열을 뺄 수 있다고 한다면 네. 사실 그쵸. 뭐 액체 질소에 담가 버려 가지고라도 오버클럭을 하는 경우는 본 적이 있는데요. 네. 그렇게 해서라도 성능 향상을 한다면 사실은 그거는 에너지 측면에서 비효율적이라서 안 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래서 안 하는 거지 사실은 시스템적인 방법으로 쿨링을 해가지고 어떤 것에서 예를 들어서 그런 월드 레코드를 찍는다고 한다면은 방법이야 있겠죠. 근데 에너지 관점으로 생각을 해야 되고 결국엔 비용 관점. 네, 비용 관점 비용이 되는 것이고요. 네, 그런 것들이 저희 있습니다. 교수님이 저희 그 세미나 하는 9월 23일 날 와서 그 AI 시스템에서의 발열 관리에 대해서 좀 더 상세하게 설명을 해 주실 테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와서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교수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